안녕하세요.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아이를 망치는 엄마의 새해 다짐이라는 약간은 자극적인 멘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중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 불편하지만 조금 솔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정말로 발전적이었고 뭐 행복과 성취로 가득했다면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당장 끄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2022년 1월 1일에도 새해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으쌰으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랑하는 자녀와의 여러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반복이 되고 있으면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엄마가 원하는 아이의 새해 다짐은 보통 이런 거예요. 크지 않아요. 어머니들은 큰 거 안 바라시잖아요. 그냥 새해에는 기본적인 것만 좀 잘 지키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거를 잘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방 잘 치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예의 잘 지켜야 되고요. 학교나 학원 숙제 빼먹지 않고 수행평가처럼 이런 거 숙제 과제물도 잘 해야 되고요. 핸드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뭐 점수를 좀 올리거나 아니면 등수를 좀 올리거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놀 때는 할 거 다 하고 놀아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 등등 몇 가지가 있죠. 이게 사실은 기본만 잘 지키면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전부 다는 또 안 바라세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들은 굉장히 아이를 대할 때 합리적으로 대하시니까 다 바라는 건 아니고 뭐 대표적으로 몇 개 정도만 새해 다짐으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년 있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루지 못한 새해 다짐들에 대해서 후회랑 반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비슷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해 다짐이나 어떤 동기부여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새해 다짐이나 동기부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뇌의 사고 회로를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상상을 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에 나는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 평균 10점은 한번 올려보겠다. 지난번보다 10점 정도 한번 또는 뭐 반등수를 한 5점 정도 나름대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봤더니 점수가 그대로면 우리는 사실 실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실패를 계속해서 다짐과 실패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우리 뇌가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부정적인 사고 회로가 트이기 시작해요. 이러면 이제 자존감에 타격을 입고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응원을 해줘도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뭐 정서적으로 약간 자기 학대 성향을 보인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실패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뭐 실망하게 되고 뭐 이제 놓을 수는 없지만 많이 내려놓았다고 이제 보통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뇌에 부정적인 사고 회로를 심어주게 됩니다. 사실 저는 새해에 어떤 뭐 다짐 같은 거를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새해이기 때문에 1월 1일이니까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다짐을 뭐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매분 매초 다짐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실 금방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다짐을 하는 건 없고요. 그냥 매 순간이 다짐이에요. 그냥 뭐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부모님이라는 거인과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 부모님과 함께 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런 다짐과 실패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고민한 어떤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100%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생활과 성적 면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로 바꾸는 게 먼저예요. 다시 머리가 좋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뇌의 사고회로를 바꾸지 않고 백날 새해 다짐을 하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아이에게 알려주고 뭐 잔소리하고 학원 보내고 스터디 카페 보내주시고 해도 성적은 안 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뇌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상위권 학생들과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사실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는 머리가 좋아서 뭐 이해를 잘하고 암기를 잘하는 거 하고는 이거 완전 다른 능력이에요. 뭐 공부는 타고난 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근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면 공부머리를 타고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고 이해가 빠르고 잘 외웁니다. 그런데 뭐 수천 명의 학생들하고 이제 마주해 보니까 실제로 그 아이들만의 그 머리의 차이가 있다는 건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타고난 머리를 가진 학생들 중에서 진짜 높은 비율로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좋은 성적을 못 맞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런 학생들이 좀 게으르거나 아니면 할 일을 미루는 성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머리의 회전이 빠른 친구들보다는 빠르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늦게 해도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루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양은 이렇게 미루거나 해서 다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상담 오시면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애는요, 어디 가면 머리 좋다는 말은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꼼꼼함이 좀 부족하고 외우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 부분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를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 이 영상을 보통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30대에서 50대까지 여자, 그쪽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어머니들이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요가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가를 배우는 사람이 사실 제일 이제 올해 목표가 제일 어려운 자세인 어떤 강아지 자세가 어렵대요. 저도 검색해보고 알았는데 그걸 한번 배우고 싶다고, 특정한 어려운 자세를 배우고 싶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요가 자세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새해 다짐이나 동기부여 영상이나 이걸 잘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찰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세를 성공적으로 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걸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이나 동기부여가 아니고요. 반복적인 어떤 훈련이나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들이 흔히 하시는 착각들이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방도 좀 잘 치우고 성적도 오르고 성실하고 하는 게 동기부여가 잘 되고, 소위 얘기해서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독 그 애들한테 이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히지 않은 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부모님들이 좀 엄격하신 편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눈에 잘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상태 아니면 동기부여가 잘 된 상태 여기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가에서 이제 강아지 자세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바로 이렇게 그 노력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루뭉술하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이론에 맞춰서 작은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 쏟으셔야 돼요. 그냥 다짐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새해에는 열심히 잘해보자. 이렇게 자꾸 자기 최면을 걸면요. 오히려 실행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작은 계획하고 그 실천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실 공부 다 잘했겠죠.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스스로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애들이 매일 꾸준하게 영어 단어를 조금씩이라도 외우는 게 본인들한테 좋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1월 1일에 올해는 매일 꾸준히 영어 단어를 조금씩이라도 한번 외워보겠다. 다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는요, 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요, 우리 애들한테 매일 단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사실 지도 지금 하고 있고, 학원에 매일 못 오니까 집에서 단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간혹 부모님께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일까지 가족여행을 가서 단어 시험을 좀 못 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요즘에 애가 좀 힘들어해서 오늘은 좀 쉬게 하겠습니다. 할머니 생신이라서 가봐야 되고요. 뭐 남편이 그냥 학원도 다 보내지 말라고 해서 그냥 일단 당분간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유가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무슨 이유를 다 갖다 붙이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뇌로 문이 열리고 길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원래 정해진 양을 다 못해.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 허락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양으로 변경을 해서 양을 줄여서라도 조금씩 나아가게끔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상위권하고 비상위권하고 유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 공부를 잘하는 뇌, 즉 꾸준하게 내가 해야 되는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거에 대한 어떤 실천력, 이거 한 가지예요. 오늘 1월 1일인데 저는 가족 여행을 이제 12월 지난 작년이죠 벌써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6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보면서 2024년에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너무 피곤한데, 여독이 좀 남아가지고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너무 피곤한데 출근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대본 짜고요, 수업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수업하려고 지금 이제 영상 촬영 끝나고 나면 이제 수업 시작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누구보다 게으르고 누구보다 소위 얘기해서 정해진 걸 제대로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뇌라는 걸 어느 순간 제가 인지하게 되고 훈련을 계속 한 탓인지 좀 힘들어도 움직이게 돼요.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쪽으로 길이 뚫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단어 암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은 사실 안 해본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단어를 이제 외우려고 하면 마침 안 했던 밀린 수학 숙제가 생각나고, 이거 수학도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해야지 이렇게 핑계 대고, 화장실 갑자기 가고 싶고, 유튜브 한번 봐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봐야 되고, 뭐 사실 핑계가 별의별 핑계가 다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엄청 큰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단어를 얼마나 외우는 게 좋은지를 설명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양의 딱 한 절반 정도만 시작해서 크게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는 그 연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뇌에 문이 열리고 길이 트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길이 비포장 도로거든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포장이 되고 길이 점점 이제 길어져요.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을 보내고 계시면 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직접 매일매일 잘하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확인을 하는 과정이 아이와의 트러블이 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양으로 시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공부를 잘하는 뇌를 만드는 게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그 규칙을 잘 지켰으면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그 꾸준함에 진짜 칭찬을 아끼시면 안 돼요. 부어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뇌라는 건 뇌나 아니면 자기 일을 잘 챙기는 성실한 뇌라는 건 사실 이런 거거든요. 꾸준함. 상위권에 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이제 꾸준하게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작은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조언을 드리고요.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보완된 내용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